보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A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전체 분의 얘가 일어날 경우, 그죠? 얘가 수학적 확률입니다. 근데 이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통계적 확률이 조금 어렵습니다. 얘로 갈 겁니다. 수학이. 잘 봐봐. 어떤 시행을 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야 상대 도수?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사실 상대 도수가 뭐야? 도수가 뭐야? 보거나 상대 도수가 뭐게?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말합니다. 계속 용어가 나오죠. 계급은 뭐야? 어려적으로 전체 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합니다. 상대적이다. 됐죠?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비율로 나타낼 때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실제로는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우리가 계속 주사위를 굴릴 수는 없잖아. 그러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클 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30번 이상이라고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댔다. 자, 한 개의 U짝을 500번 던졌더니 충분히 많이 던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던졌다. 충분히 크다 이 말입니다.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왔다. 이때 U짝을 한 번 던져 평평한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한 확률은 이 말입니다. 통계적 확률이란 말은 500분의 275가 돼서 0.55가 된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 얘는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질 거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까워질 거다. 무한히 반복하면 그냥 약속한다. 그렇게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래야지 이론이 다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뒤집을 수도 있을 건데 얘를 그냥 약속한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 같아지게끔 만들 거다. 확률과 통계가 확통 과목이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했을 때 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시작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확률부터 시작입니다.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은 알고 있는 겁니다. 표본 공간에 쓰인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클 수 없죠. 맞죠? 확률.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다. 전체분의 전체가 되는 거 맞죠? 전 사건이 되니까.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파이에 대해서는 전체분의 0이 되니까 0이 맞나? 따라왔죠? 자, 전사건의 확률, 공사건의 확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밑에 보면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전 사건은 1, 2, 3, 4, 5, 6이 되고 A의 확률은 1이 된다. 6분의 6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 7의 눈은 없잖아. 그래서 6분의 0. 그래서 0이 된다. 아, 경우의 수로 말하구나. 미안. 확률로 하구나. 확률. 됐다. 자, 여기도 개념 플러스에서 다 읽어보고 지나갈 건데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정의한 확률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중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대도수를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U짝은 두 면의 모양이 다르므로 U짝을 한번 던질 때 각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U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단면을 자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나? 그러면 바닥에 닿는 면적은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얘는 이게 되니까 누가 나올 확률이 높다? 얘가 바닥이 더 많이 닿잖아.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 더 나올 확률이 높다. 이해했지? 하지만 동전은 납작하잖아. 앞면과 뒷면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다고. 이해했지? 그러므로 U짝을 한번 던질 때 나올 가능성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면, 뒷면이. 여러 번 던지는 시행을 반복했을 때 편편한 면이 나온 횟수에 대한 상대도수표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던진 횟수를 200번 던졌을 때 편편한 면이 110번 나오고 상대도수는 0.55가 됩니다. 400번 던졌을 때 시행을 했을 때 248번 나오고 얘는 0.62가 되고 600번 던지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800번 던지면 얘가 되고 1000번 던지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근접한다? 0.6에 근접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던질수록. 자, 상대도수도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가지고 0.6에 가까워졌다. 무한히 반복하면 요렇게 쭉 될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적은 이론이 됩니다. 이게. 근데 사람마다 던지는 게 다르겠지, 맞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기계로 던지더라도 그 사람의 타이밍도 있을 거고 호흡도 있을 거고, 맞지? 진동도 있을 거고. 진동을 안 준다고 해요. 여기서 던진 횟수가 커질수록 상대도수는 일정한가 0.6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다. 결론이 나와 있다. 0.6에 가까워질 거다. 즉, 한 개의 U짝을 한 번 던질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은 0.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면적의 비율이 맞지? 하나는 0.4고 하나는 0.6이다. 4대 6이다. 3대 2가 된다. 이 말이겠지. 맞지? 자,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자. 일반적으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랑 맞춰서 계산을 해버릴 겁니다. 이제 현실에 있는 확률을 수학적 이론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얘가 시험 문제처럼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자,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사건 A는 S의 부분 집합이므로 A의 원소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전체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각 변을 S로 나누면 S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S의 원소의 개수, S의 원소의 개수, S의 원소의 개수 맞지? 얘는 0이 되겠지? 얘는 1이 되고 얘는 S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니까 얘가 PA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 거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표본공간 S에 대해서 PS는 얘가 되므로 1이 된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얘분의 0이 되므로 0이 된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체크해 보십시오.